오늘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환점 중 하나를 파헤쳐 볼 겁니다. 이건 그냥 별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치 한 편의 탐정소설처럼 진실이 어떻게 편견과 싸워 이기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에는 아주 오래된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밤하늘을 꾸준히 지켜본 분이라면 아실 텐데요. 행성들이 별들 사이를 잘 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멈칫하더니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이상한 움직임을 보일 때가 있어요. 아니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걸 바로 역행운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행성의 진짜 움직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지구 위에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는 거죠. 바로 이 간단해 보이는 착시가 무려 1500년 동안 이어진 우주 대논쟁의 불씨가 됐습니다. 그럼 대체 누가 이 이상한 움직임을 처음으로 설명하려고 했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고대 그리스 시대로 가보죠. 당시 사람들은 우주가 아주 완벽하고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가 사는 지구가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모든 설명은 이틀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했죠. 사실 행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리스어로 방랑자를 뜻한다는 걸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오래되고 근본적인 질문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항상 제자리에 있는 별들과 달리 이리저리 헤매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바로 이게 기원 후 140년경의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가 풀어야 했던 숙제였습니다.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고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이 절대적인 규칙을 지키면서 행성들의 저 알 수 없는 춤을 설명해야 했던 거죠. 프톨레마이오스의 아이디어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는 주전원이라는 걸 생각해냈어요. 이게 뭐냐면 행성이 그냥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고요. 지구를 도는 큰 원 위에서 또 작은 원을 그리며 돈다고 본 거예요. 마치 놀이공원에서 빙글빙글 도는 찻잔이 큰 판 위를 또 도는 것처럼요. 이 두 가지 원 운동이 합쳐지니까 지구에서 볼 때 바로 그 역행 운동이 기가 막히게 설명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복잡한 모델이 무려 1500년 동안이나 정설로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1500년이요. 80개가 넘는 크고 작은 원들로 이루어진 아주 복잡한 시스템이었지만 당시의 관측 결과는 꽤 정확하게 예측했거든요. 한마디로 복잡하지만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리고 15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흐른 뒤에 드디어 이 거대한 벽에 금을 내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죠. 그는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잠깐만, 혹시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자, 여기 두 모델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은 프톨레마이오스. 복잡한 원들이 막 얽혀 있죠.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는 딱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혹시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태양 아닐까? 이 생각 하나가 모든 걸 바꿔버린 거죠. 그 복잡했던 주전원들이 싹 사라지고 모든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 아주 단순한 그림이 만들어진 겁니다. 코페르니쿠스 모델에서는요, 그 골치 아픈 역행 운동이 너무나 간단하게 설명돼요.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차가 옆차선차를 추월할 때 옆차가 잠깐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쪽 궤도를 도는 지구가 바깥쪽 궤도를 도는 화성보다 더 빠르니까 지구가 화성을 추월하는 순간 우리 눈에는 화성이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라는 거죠. 정말 우아하고 단순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렇게 더 간단하고 합리적인데 왜 바로 세상을 바꾸지 못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장벽이 있었습니다. 일단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종교적인 믿음과 완전히 부딪혔고요. 또 솔직히 말해서 코페르니쿠스 모델이 그때 당시 기술로는 프톨레마이오스 모델보다 행성 위치를 막 엄청나게 더 잘 맞추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지구가 움직인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던 거죠. 아이디어는 훌륭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세상을 떠나고 거의 100년이 지났을 때 드디어 이 이야기에 진짜 영웅이 등장합니다.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죠. 그의 손에는 당시로서는 최첨단 신무기, 바로 망원경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도구가 인류의 눈을 우주 저 너머까지 확장시켜 주었죠.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발견한 첫 번째 증거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목성 주변을 뱅글뱅글 도는 작은 점 4개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주의 모든 것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그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지구 말고도 다른 중심이 우주에 있다는 걸 눈으로 보여준 거죠. 두 번째 증거는 정말 결정타, 뭐랄까, 스모킹권이었습니다. 망원경으로 금성을 봤더니 글쎄 우리 하늘에 떠 있는 달처럼 초승달 모양도 됐다가 보름달 모양도 되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위상 변화는요, 금성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을 때만 수학적으로 가능한 현상이었습니다. 프톨레모이오스의 지구 중심 모델로는 절대 설명이 안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양을 관찰했습니다. 완벽하고 깨끗해야 할 태양의 표면에 흠집,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흑점이라고 부르는 걸 발견한 겁니다. 이건 철학적인 충격이었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은 완벽하고 영원불변하다는 수천 년 된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위대한 발견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갈릴레오는 종교 재판에 넘겨졌고 고문 위협 속에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라고 강요받았죠. 결국 남은 평생을 집안에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했지만 세상은 아직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갈릴레오가 이렇게 명백한 증거들을 내놓았는데도 태양 중심설이 완전히 우리 상식이 되기까지는 또다시 길고 힘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진실이라고 해서 저절로 이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 연대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각 단계 사이의 시간 간격이 어마어마하죠. 프톨레마이오스에서 코페르니쿠스까지 거의 1400년, 코페르니쿠스에서 갈릴레오까지 또 70년 가까이, 그리고 지구가 움직인다는 최종 증거, 즉 항성 시차가 관측되기까지는 갈릴레오 이후로도 200년이 넘게 더 걸렸습니다. 와, 정말 긴 싸움이었죠. 이 기나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과학적 진실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망원경 같은 새로운 기술, 그리고 갈릴레오처럼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 있는 관찰,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래된 믿음을 넘어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1500년 동안이나 절대적인 진리였던 게 틀린 것으로 밝혀졌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 중에 먼 훗날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거 사실 틀렸어요 라고 말하게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